아, 예, 기록되고 있고요. 네, 하다 보니 지금 이제 그 첫째는 어린이집 보내러 엄마가 가고 지금 둘째가 그 거실에서 혼자 네 지금 뭐 이렇게 그 뭐죠? 그러니까는 좀 놀 수 있는 장치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좀 불안불안해하면서 지금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10시인데 아직까지 애기 엄마가 안 와가지고 네 그 점은 뭐 어쨌든 제 개인 사정이니까 여러분들 첫날부터 이런 말씀드려도 좀 죄송하고요. 조금 넓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일단 여러분들 그 지금 여기에 참여하신 게 마을 미디어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 어떤 역량을 좀 발휘하시기 위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지금 다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영상 제작을 통해서 우리 마을을 조금 더 좀 뭐라 그럴까요? 뭐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친근감 있게 우리가 좀 다가서는 어떤 그런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제 또 참여하시면서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또는 도대체 영상 제작을 그러면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영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실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제가 몇 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미 영상을 정말 저보다 더 잘 만드시는 네, 그런 전문가분도 좀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수업 임하실 때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가 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요? 차근차근 그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약간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큰 도움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제 뭐 첫날부터 뭐 굿믹스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뭐 굿믹스 빨리 편집하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 아니면 뭐 촬영에 대한 걸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 그냥 좀 편하게 도대체 영상 제작이라는 건 뭐고 우리가 뭐 촬영을 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편집을 한다라는 게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은 벌써 아침 식사 하셨고 조금 있으면 이제 점심 식사를 좀 하셔야 될 텐데 점심 뭐 드실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점심을 뭘로 먹을 거야 아니면 어떤 요리를 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다면은 영상 제작에서 바로 나는 무엇을 할 거야 라는 어떤 소재를 찾아서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소재를 찾아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겠죠.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이제 안심하고 편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좀 이어서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 요리나 이제 뭐 식사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그럴 때 내가 무얼 요리를 하겠다 예를 들어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영상 제작에서 나는 무얼 만들 거야 라는 무얼 만들고 싶어 라는 어떤 여러분들의 목적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한다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치찌개를 한번 해볼까요? 김치찌개를 한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는 네, 이게 원래 사실 그 교실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런저런 얘기해서 레시피도 좀 알고 좀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또 할 수 있는데 저 혼자 떠들어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김치찌개에 대한 저만의 레시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돼지고기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뭐 묵은 김치라던가 아니면 기타 뭐 마늘이라던가 기타 양념 같은 게 다 필요하겠죠. 네, 그런 재료들을 여러분들이 모으셔야 되는 게 재료들을 준비하셔야 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영상 제작에서의 어떤 저 클립들, 오디오나 비디오나 이제 기타 사진 같은 것들 그런 그 클립들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런 미디어 클립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요리를 해야 되겠죠. 그걸 그냥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리를 할 때에도 다양한 도구, 다양한 어떤 주방 기구 같은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뭐 칼질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프라이팬에다가 그걸 구우신 뭐 이렇게 좀 약간 볶는다던가 기타 여러분들만의 또 여러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상 제작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도구들 요리를 하기 위해서 가열을 하기 위해서 조리를 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들이 바로 편집에 관련된 장비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뭐 우리가 편집 장비 하면은 뭐 프리미어, 굿믹스, 뭐
뭐 키네마스터가 아니라 그 주변에 또 여러 가지 뭐 애프터 에펙트라던가 뭐 무슨 어떤 그래픽을 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리라는 게 뭐 그런 도구나 재료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맛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밌는 소재를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알차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요리를 통해서 영상 제작에 접근하는 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나 뭐 만들고 싶은데, 아, 이거 얘기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어떤 접근, 처음에 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도구나 재료들은요, 사실 아쉬운 대로 부족한 대로 우리가 또 이렇게 잘 또 뭔가 이렇게 좀 임기응변으로 또는 뭐 좀 약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좀 구하셔가지고 나중에 보충적으로도 하실 수 있고 하니까는요. 어쨌든 처음에 뭘 만들 건지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씩 해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수업하면서 혼자 이제 또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항상 체크해야 될 게 많아요. 혹시나 채팅방에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왜 혼자 떠들고 계세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애로사항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제가 혼자 네, 이렇게 하면서 또 좀 봐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환경. 네. 네, 저는 가끔 이 지금 줌으로 이제 1년 넘게 이런 온라인으로 비대면 교육을 하는데, 마치 제가 그 저기 뭐 팟캐스트나 이제 뭐 어떤 라디오 MC 같이 진행하면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자. 수시로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요, 채팅방에다가 여러분들 그 채팅 어떤 글을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던가 아니면 그분한테 발언의 기회를 드려가지고 저희가 좀 수업을 진행하는데 여러분들 모든 분들 만족스럽게 좀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지금 준비되신 거는 아마 제 수업을 화면으로 보고 계시면서 아마 이제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계실 겁니다. 제 스마트폰이 잠시 밖에 있네요. 제가 아까 전화를 거느라고 잠시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애기 엄마가 왜 안 오나 하고 전화 걸려고 아까 전화기를 혹시 들리시나요? 애기 울음소리. 죄송합니다. 네. 자, 일단 스마트폰을 여러분들 지금 이제 손에서 잡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촬영에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나누면서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내가 그걸 담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해요. 먼저 제가 제 스마트폰을 공유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일단 네. 음, 제가 사실 이 시간이 제일 떨립니다. 왜냐하면 제 스마트폰을 여러 다른 분들한테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살짝 떨리긴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놀이터에서 잠깐 촬영을 한 걸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글을 쓰시는 여기 글 잘 쓰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림 잘 그리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 다음에 뭐 사진 잘 찍고 동영상 촬영도 잘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 어떤 표현들을 좀 잘하시는 전문가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동영상 제작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 동영상의 클립, 그러니까 촬영 비디오 촬영을 좀 잘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전달을 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찍은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 화면은 이 전 화면을 먼저 보여드려야 되는구나. 네, 이 화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앞에 놀이터입니다. 네, 놀이터고 그다음에
조금 흔들림을 일부러 줬습니다. 네, 이거 저기 사진이 아니라 비디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요. 네, 제가 흔들림을 일부러 줬다 그러는데 촬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나는 뭐 저기 안 떨리게 잘 촬영할 수 있어.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 기기 중에 떨림 보정 장치라는 게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그 스위치를 켜셔가지고 기능을 쓰신다 그래도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냥 손으로 촬영을 한다 그러면은 떨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숨을 쉬시기 때문에 숨을 쉬시니까 자기의 어떤 뭐 자기도 모르게 살짝 살짝씩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촬영을 하실 때는 어떤 보조적인 장치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짐벌을 사용하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삼각대 트라이포트를 사용하신다던가 이런 장치들을 사용하시겠죠. 그래서 장비에 대한 얘기도 좀 이따 드릴 텐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 동안에 사진 촬영 또는 동영상 촬영을 잘하는 법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뭐 장비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카메라 촬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꺼낼게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촬영을 하신다고 할 때는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에 세 컷으로 나눠서 촬영하시는 연습을 항상 해두세요.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잠깐 일시정지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요. 자, 이 화면 안에 저는 사실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색깔이 빨간색으로 될까요? 네. 여기에 있는 지금 두 어떤 그 놀이기구 있지 않습니까? 이 놀이기구를 좀 찍고 싶었어요. 근데 놀이기구를 찍고 싶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가서 이 놀이기구를 제가 확대해서 찍은 게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찍어준 거예요. 전체적인 모습 속에 그 놀이기구가 있다라는 걸 이렇게 찍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촬영한 게 뭐냐면은 네, 바로 이거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촬영을 해줍니다. 근데 이걸 촬영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 돼요. 조건에 따라서 촬영을 할 때에는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바꿔주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이 화면을 정면에서 만약에 찍으셨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측면으로 보이는 이런 얼굴들이 보이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이런 뭐 귀여운 강아지나 이건 고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동물들을 모양을 좀 담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옆에 측면에서 찍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위치 선정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촬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조금 더 가까이서 촬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다음 것은 네, 이렇게 네. 조금 더 가까이에서 내가 찍고자 하는 것을 사실은 여기에 아이의 좀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아이들도 없고 또 있는다 치더라도 제가 지금 그 촬영을 할 수 없 초상권 때문에 촬영을 못 하니까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조금 더 가까이에서 촬영을 하는 제가 지금 보시면은 세 단계에 나눠서 어떤 피사체에 접근하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촬영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세 단계로 해서 그 사이즈를 각각 넓게 중간 사이즈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사이즈로 해서 확대해서 좀 촬영을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장점은 뭐가 있냐면은 내가 나중에 편집을 할 때 그 중에서 컷 선별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항상 컷을 쓸 때 똑같은 전체적인 사진 풀샷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걸로 항상 이렇게 샷이 이어지면은 그림이 이어지면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크게 확대된 어떤 것도 나오고 어떨 때에는 네, 어떨 때에는 이렇게 조금 더 넓은 이미지에서 우리가 전체 이런 어, 내가 담고자 하는 피사체 외에도 주변의 풍경들을 조금 볼 수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뭐 여러분들이 조금 담아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주변에는 이런 다른 미끄럼틀도 있고 뭐 어떤 이런 뭐라 그럴까요?
지붕이 있는 어떤 그런 공간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실 수 있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촬영할 때는 세 컷으로 나눠 촬영하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제 촬영에 본격적으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습관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카메라 촬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테니까는요.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 지금 손 안에 들고 계신다 그러면은 먼저 음, 저는 이제 아이폰이어 가지고 제가 먼저 요거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제 걸 보시면 되겠죠. 일단 네. 자, 아이폰을 제가 지금 설정에 들어가시면은요. 아이폰은 뭐 다시 좀 보여드릴까요? 보통 아이폰 같은 경우는 설정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죠.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쭉쭉쭉 가서 카메라가 나옵니다. 카메라. 네. 카메라를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설정하는 게 나옵니다. 이 설정이 초기에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폰,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나 아니면 LG 폰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제가 설명을 바로 드릴 텐데 같은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가지고 무심코 사용하고 있는 촬영하는 이 스마트폰 기기에 기본적인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제가 비디오 녹화란 데 들어가서 봤더니 비디오 녹화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런 식으로 해서 해상도 설정하는 게 나옵니다. 해상도 설정이 나오는데 이 해상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무슨 화질이 좋고 나쁘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화질이 좋고 나쁘고는 어떤 기계에서 어떤 화면에서 봤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기서 보시면은 해상도가 제일 낮은 건 사실 이거예요. 제 기계에서는, 제 스마트폰에서는. 이거는 해상도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걸로 촬영을 했다. 해상도 제일 낮은 걸로 촬영했다. 그러면은 제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 역시 해상도가 안 좋아. 라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설정들은요. 제 스마트폰 기계에서 봤을 때는 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기계가 저 화면이 크지가 않잖아요. 뭐 어떤 컴퓨터 모니터처럼 뭐 아니면은 막 50인치, 60인치 같은 TV 화면도 아니고 또는 더 큰 대형 스크린, 극장에서 하는 스크린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제일 낮은 해상도로 여러분들이 촬영을 지금 하셔도 지금 상황에서는요. 하셔도 제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는 해상도가 역시 해상도가 안 좋아. 화질이 안 좋아라는 게 느껴지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만약에 촬영을 할 때는 제일 해상도를 낮은 걸 촬영했는데 이걸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괜찮은데 컴퓨터 모니터로 봤더니 조금 내 모니터는 좀 큰데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고 극장에서 만약에 이 촬영한 해상도로 보였더니 갑자기 막 픽셀이가 막 입자가 거칠어지는 어떤 그런 화면으로 보인다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용도가 극장용이 아닌 스마트폰용으로 찍는 데는 상관없지만 극장용이 아니라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이 4K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요즘은 8K까지도 나왔는데 4K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해상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스마트폰에서 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극장에 가서 이걸 상영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해상도를 높게 찍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해상도 높게 해서 촬영을 하면 되겠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용량이 나옵니다. 해상도당 저장 공간이 어떻다라는 건 몇 메가, 60메가에서부터 400메가까지 같은 시간대인데 1분을 찍었는데도 1분을 촬영했는데 같은 1분인데도 하나는 60메가, 하나는 400메가예요. 몇 배의 차이가 나죠. 즉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시면서 우리가 저장 공간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의 굳이 무리해 가지고 4K로 촬영하시면은 나중에 낭패를 보실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여러분들이 해상도를 지금 높이시게 되면은 영상 편집을 컴퓨터 지금 여러분들이 뭐 내가 지금 컴퓨터 노트북을 구매한 지가 그래도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이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4K로 만약에 촬영을 하시게 되면
그 PC로 이거를 촬영한 걸 옮기시면은 컴퓨터가 이 편집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버벅거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다운, 그러니까 멈춰버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해상도가 너무 높은 걸로 했을 때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아직 4K 그래픽 카드가 지원이 안 되면은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상도를 높여서 촬영하면은 단점이 더 지금 상황에서 많다는 거죠. 첫째, 용량을 많이 차지한다. 내 컴퓨터에서 잘 안 돌아가니까 편집이 좀 용이하지가 않다. 그래도 4K로 하면은 장점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4K나 이런 해상도 제일 낮은 걸로 하시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장하는 건 뭐냐면은 요 사이즈입니다. 예. FHD라고 그래가지고 FHD 1920 곱하기 1080이라는 사이즈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보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뭐 컴퓨터는 물론이고 유튜브에다 올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이걸 권장을 하냐면은 방송용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내보내실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방송용으로. 그럴 때에도 1920 곱하기 1080이라는 해상도 풀 HD, FHD는 여러분들이 다 쓸 수가 있어요. 아직 그 방송에서는 FHD, FHD로도 여러분들한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4K를 우리가 UHD라고 하거든요. UHD 형태로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촬영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게 있겠죠. 나는 기록하는 차원에서 내가 나중에 뭐 활용을 할 건데 그러신 분들은 당연히 UHD로 촬영해 놓으시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설정한다고 하실 때에는 1920 곱하기 1080의 FHD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 설정에는 FHD라는 말로 아마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1920 곱하기 1080입니다. 네, 1080.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두루두루 지금 사용하실 수 있고 저장 공간도 그렇게 큰 무리가 안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유용하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폰은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이폰에서 요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선생님 그러면은 30fps라는 게 있고 60fps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이 있으실 텐데요. 얘는 뭐냐면은 F는 프레임의 약자고요. 프레임. 프레임이라는 거 나중에 설명을 아이고 안 써지네 끝까지. FRAM입니다. 프레임의 약자고요. P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F 제가 사실은 그 보드를 써도 되는데 또 번거롭게 왔다 갔다 아유 죄송합니다. S죠. F P S. 네. 이 말은 뭐냐면은요. 1초에 몇 프레임으로 촬영할 거냐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30fps, 60fps예요. 그러니까는 얘는 뭐냐면은 1초에 30프레임, 1초에 60프레임. 그다음에 얘는 1초에 30프레임. 얘도 마찬가지겠죠. 1초에 30프레임, 1초에 60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을 얘기를 간단하게 하자면은요. 프레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동영상은 사실 눈의 잔상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 착시 현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그냥 미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한 장의 사진이 그러니까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30장의 사진이 연속된 사진이 1초의 움직임 이 바로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프레임 개념은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한 장의 사진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조금 편하게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는 뭐냐면은 1초에 30장의 사진이 보여지게 한다. 얘는 1초에 60장의 사진이 보여지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1초에 30장이라면은 1초에 30장보다 1초에 60장을 찍으면은 어떻게 해요? 30장에서 놓쳤던 그 부분이 60장에서는 보여지겠죠. 네. 그러니까는 좀 정밀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우 효과를 준다던가 그럴 때 우리가 프레임 수를 높여서 촬영하면은 나중에 슬로우 효과 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더 부드럽게 처리가 되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뭐 스포츠 경기라던가 어떤 굉장히 뭐 빠른 어떤 움직임이 있는 피사체가 움직임이 있는 뭐 자동차 레이싱 같은 거 그런 것들 촬영하실 때 이상하게 조금 잔상 효과가 좀 보인다 기본으로 했더니 그럴 때에는 프레임 수를 높여서 촬영하면은 그런 잔상 효과가 조금 덜해지거나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촬영은요, 사실 1초에 30프레임만 놓고 촬영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좀 특수한 경우, 아까처럼 제가 슬로우 모션으로 뭔가를 처리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스피디한 어떤 그런 피사체를 담고자 할 때에는 60프레임으로 놓고 지금 여기서는 60프레임이 최고죠. 그런데 프레임 수를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60프레임이 최고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촬영하시면은 만약 그런 촬영이 필요할 때는 60프레임으로 놓으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에 당연히 프레임 수가 높으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용량도 늘어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고려해 두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뭐 난 그냥 기본적인 걸로 촬영을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제일 좋은 거 1920 곱하기 1080 FHD에 30 FPS. 다른 분들은 아마 60 FPS는 있는데 30 FPS라는 말은 없는 경우가 있으세요. 예. 근데 그 30 FPS란 말이 없다라는 그 같은 해상도에서요. 같은 해상도에서 어떤 거는 60 FPS가 있고 어떤 건 30 FPS라는 말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없는 게 30 FPS라는 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같은 해상도 조건에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숫자 얘기하고 무슨 좀 약간 뭐 해상도 프레임 뭐 이런 얘기하니까 갑자기 조금 약간 지끈지끈 머리가 아프실 수 있을 텐데요. 그냥 FHD라는 말이 있거나 네, FHD 네, 그다음에 1920 곱하기 1080이라는 숫자가 있으신 걸로 설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지금까지는 아이폰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갤럭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자, 일단 화면 공유를 제가 오늘 급하게 어떤 분의 스마트폰을 잠깐 좀 촬영해 달라고 제가 이제 그 실습으로 하다 보면은 그냥 한 분 한 분 봐드리면서 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은요. 온라인은 그게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화면 공유를 조금 다른 걸로 좀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공유 들어가서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면은 삼성 거는요. 어, 그 카메라 모드로 들어가 보세요. 저처럼 촬영할 수 있는 모드 있지 않습니까? 촬영할 수 있는 환경으로 촬영 카메라 여러분들 찰칵찰칵 아니면 동영상 찍는 화면으로 들어가시면은요.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 여러분들 지금 그 촬영 모드입니다. 이제 카메라 모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 속에 찍히시는 분 알아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금 수업 참여하고 있으신 분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드가 있을 거예요. 이거랑 좀 다르신 분들도 계시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영상 모드로 놓으시던가 아니면은 사진 모드로 이렇게 놓으셔서 촬영을 하십니다. 레코딩 버튼을 누르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셔터 찰칵찰칵 예, 사진은 셔터, 동영상은 여기 보면은 물론 셔터지만 레코딩 버튼이라고 이렇게 또 표시가 좀 달리 돼 있죠. 어쨌든 이런 모드로 여러분들이 놓고 촬영을 하시는데 이런 때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동영상 모드예요. 동영상 모드. 동영상 모드를 누르셨을 때 여기 보시면은 16대 9라고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지금 그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그걸 누르시면은요. 거기에 FHD
또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네 가지나 그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뭐 언제 구매를 하셨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UHD까지도 써 있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 16대 9 FHD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16대 9 FHD를 선택하시면 돼요. HD가 아니라 FHD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팅은 다 끝나신 거예요.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0fps나 30fps 그냥 그런 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는 거는 16대 9에 그다음에 FHD라는 말이 있으면 그걸 선택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카메라 세팅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동영상에서예요. 동영상 모드로 놓으시고 제가 얘기 나온 김에 더 뭔가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다음에 사진 모드로 놓으시고요. 사진 모드로 놓으시고 또 똑같이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거기에는 이제 비율이 나옵니다. 비율이 나오는데 뭐 1대1이라는 비율도 있고요. 그다음에 4대3이라는 뭐 비율도 있고요. 여러 가지 비율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진 촬영을 하시더라도 꼭 설정으로 어떻게 놓으시는 게 좋냐면은 16대 9라는 비율, 16대 9나 풀이라고 되어 있는 가득 풀 사이 그러니까 풀이라고 되어 있는 그 풀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맞춰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진 촬영을 하실 때 4대3이나 1대1 같은 경우로 만약에 촬영을 하시게 되면 사진을 나중에 동영상 영상 편집 클립으로 사용할 때 옆에 화면이 검정색 블랙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상 편집을 하면서 16대 9로 편집한 것은 촬영한 것은 우리가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잘라내기를 하면 되는데 4대 3은 이미 잘라져 가지고 촬영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쓰임이 좀 덜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실 때에는 사진으로 놓으시고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사진 모드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똑같이 설정을 하실 때 16대 9나 풀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가득 찬 사진을 화면에 가득 찬 사진을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는 이게 없는데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보통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톱니바퀴 있죠. 톱니바퀴. 톱니바퀴 모양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전면 카메라 또는 후면 카메라 설정이라고 아마 되어 있으실 거예요. 네, 톱니바퀴 모양에 들어가시면요. 톱니바퀴 모양에 들어가셔서 전면 카메라 또는 후면 카메라 설정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은요. 거기에 해상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920 곱하기 1080이라는 숫자도 보이실 수 있고요. 또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기능 이 설정에는요. 굉장히 더 낮은 어떤 해상도 뭐 640 곱하기 480이라던가 심지어는 320 곱하기 240이라는 숫자도 아마 보이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 카메라 설정, 후면 카메라 설정. 지금 혹시 나는 숫자가 너무 높은데요. 뭐 3000대, 4000대인데요. 그거는 동영상 모드가 아니라 사진 모드로 들어가셨을 때 그렇게 된 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사진인지 동영상인지 그거 잘 보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동영상 모드에서 설정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동영상 모드에서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설정을 어떻게 하시느냐 FHD 1920 곱하기 1080으로 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면 카메라가 뭐고 후면 카메라가 어딘지 또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폰에 여기 보시면은 앞부분에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이는 우리 액정이 있는 부분 이게 전면이에요. 전면입니다. 앞에 보이는 면. 액정 있는 부분. 그러니까 거기 앞에 카메라가 이렇게 하나가 두 개가 있는 분도 있고 하나가 있는 분도 계세요. 조그맣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셀카를 찍는다고 그러셨을 때는 어디를 보셔야 될까요? 셀카를 찍는다고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화면 보시면서 내 얼굴 잘 나왔나 하고 보시면은 눈 방향이 좀 이상하게 보이실 거예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은 이 카메라 의식적으로 카메라를 보시고 촬영을 하셔야지 나중에 눈이 정면으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담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전면입니다. 전면. 그리고 이 뒷면이 후면 카메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설정에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에 대한 설정을 뭘로 하실 건지. 저는 권장하시는 드리는 거는 둘 다 1920 곱하기 1080 FHD, FHD로 여러분 놓으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삼성폰은 웬만하면은 이 두 가지로 거의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LG 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보통 보면은 카메라 설정에 여기 밑에 보면은 캠코더 그 저기 설정해 가지고 거기에 숫자나 또는 FHD 또는 UHD라는 말로 해서 설정하는 게 나옵니다. 숫자나 1920 곱하기 1080 뭐 이런 숫자나.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때에는 다시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삼성 거는 여기 요거나 또는 설정에 들어가셔서 설정 그 아이콘 있죠? 여기 요걸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카메라 설정을 해상도와 기타 다른 설정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LG폰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여기에 있는데 간혹가다 또 보면 위에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여기처럼. 네,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좀 찾으셔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만약에 조금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제가 나중에 좀 채팅방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방법을 강구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정이 이제 다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촬영을 조금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이 설정은요 중요한 게 기본적인 설정을 만약에 그 잘 안 해놓은 상태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편집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상도가 낮게 촬영된 걸 가지고 편집해서 해상도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상도가 높은 것을 나중에 우리가 편집해서 낮출 수는 있는데 해상도가 낮은 것을 편집해 가지고 여기 해상도 조절하는 게 있던데요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의로 해상도를 높게 설정하실 수가 없으니까 원래 처음에 촬영하실 때 좀 잘 하셔야 되겠죠. 네. 처음에 촬영하실 때 잘 해야 되겠죠. 음. 자, 네. 어, 카메라 용량 설정이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조금 해드릴게요. 네. 음, 네. 1초에 30프레임으로 지금 촬영하시는 게 원래는 제가 좀 프레임 얘기 지금 질문이 있으셔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예전에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 캔디라는 만화를 알고 있습니다. 뭐 둘리 캔디 뭐 네. 그런 만화를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만화는요. 뭐 독수리 호영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보통 1초에 몇 프레임으로 이제 그게 이제 상영이 됐냐면은요. 1초에 18프레임으로 이제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18장의 그림 만화로 해가지고 그게 계속 연속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1초에 18프레임, 18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극장에서는 1초에 24프레임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여지고요. 예전에입니다. 예전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드라마 같은 경우 이제 TV, 네, 그때 이제 칼라가 막 나왔던 80년대 초나 이제 그때는 우리가 저 1초에 30프레임으로 드라마가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만화는 애니메이션은 1초에 18프레임, 그다음에 극장에서 하는 영화는 1초에 24프레임, 그다음에 방송에서 보여지는 드라마는 1초에 30프레임으로 보여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왜 그랬냐면은 1초에 다 30프레임으로 보면 더 매끄럽지 않을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 필름이 다 돈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돈을 줄이면서 절감하면서 우리가 보여질 수 있는 자연스럽게 보여질 수 있는 게 영화 같은 경우는 1초에 24프레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여러분들 필름사 가지고 촬영하시는 분들 물론 계시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디지털로 지금 다 촬영을 하잖아요. 디지털로 촬영하는 환경에서의 이제는 뭐 아깝다라는 개념이 없으니까는 그냥 촬영들 하십니다. 1초에 30프레임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은 맞춰져 가지고 또는 1초에 60프레임으로 작업해 가지고 보여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어떤 기기를 보시면은요. 어디에서 제가 봤죠? 맞다. 키네마스터 같은 데나 에서 보시면은 결과물 나오게 할 때
24프레임으로 결과물을 내보내겠냐 하면서 거기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시네마라고 써 있어요. 시네마, 극장, 예, 영화, 예, 어떤. 그러니까 극장 느낌으로 하겠냐. 그래서 24 FPS, 예, 24프레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보통 같은 영상을 보더라도, 저거 방송에서 볼 때, TV에서 볼 때랑 극장에서 볼 때랑 조금 느낌이 달라. 예전엔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럴 때에는 이제 프레임 수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 효과도 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정리를 하자면, 네, 말이 좀 길긴 했지만 정리를 하자면 1초에 30 FPS, 30프레임으로 놓고 촬영하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네, 기본적으로 세팅, 네, 아주 굿입니다. 잘 해놓으셨고요. 전면 후면은 여러분들 똑같이 세팅해 놓으시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 기능은 예전에 렌즈도 마찬가지지만은 전면 렌즈보다 후면 렌즈가 더 좋습니다. 네, 참고로.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촬영을 좀 하는데 제가 요거 공유하면서 좀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요. 음, 다시. 네. 제가 오늘 찍은 영상 중에 여러분들도 저희 이제 45분에 쉬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뭐 한 4, 5분 남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 수업은 11시에 이제 수업을 재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만은 제가 촬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 스마트폰으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편집할 때는 제 아이패드로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 사적인 뭔가 화면에 자꾸 좀 나왔을 때 조금 불쾌하시더라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은 이거를 틸업이라는 지금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틸업. 제가 이거 그냥 말로 설명 다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떤 상황에서 이런 우리가 카메라 워킹을 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틸업이라는 네. 그 다음에 이건 틸다운이라는 카메라 워크입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잘 쓰실 거예요, 아마. 이건 뭐냐면은 팬이라는 패닝이라는 기법입니다.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카메라가 움직였죠. 네, 물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여도 됩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의자가 달린 그 기구, 뭐 어떤 의자가 달린 어떤 뭐 바퀴가 달린 의자나 아니면 수레 같은 거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화면이 앞으로 전진됐다가 아니면 뒤로 물러났다가 하는 난리라는 샷이에요. 이건 제가 이제 제 발로 걸어서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난리라는 샷도 있다라는 거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줌이라는 스마트폰에서 줌인 기능을 쓰기가 조금 뭐 편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줌이라는 이것도 카메라 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줌. 네. 그 다음에 이건 줌 아웃이라는 기법 있죠. 네. 줌 아웃. 네. 지금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능으로 왜 촬영을 해야 되고 언제 촬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제가 지금 뭐 시간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제 지금 상황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카메라.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배우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 배우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카메라 워크 중에 펜, 줌, 그다음에 틸,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뭐그 달리라던가 뭐 그런 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움직임, 화면의 움직임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을 통해서 뭘 보여드릴 거냐면 좀 매끄럽지 못하네요. 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앵글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앵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보느냐, 앞에서 보느냐, 아니면 카메라를 약간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느냐에 따른 이 차이들도 언제 그리고 왜 그게 필요한 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쉬는 시간 동안 여러분 이제 45분인데 쉬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도 한번 주변에 어떤 저처럼 이런 피사체들 좀 할 수 있는 인형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그냥 단순한 어떤 뭐 그 뭐라 그럴까 컵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으셔도요. 한번 조금 몇 개 배치해 놓고 같이 한번 찍어 봤으면 합니다. 네, 저희 11시에 수업 재개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제 수업 재개를 하겠습니다. 비디오 시작을 또 해야 되죠. 네.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는 그 노트 10 쓰시고 그다음에 용량을 해상도 조절을 하는 게 안 보인다고 하시는데 이거 제가 조금 알아볼게요. 제가 노트 10은 지금 어떤 지금 화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니까 이건 또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웬만한 지금 원래 이런 설정들은요. 스마트폰 기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캠코더에도 다 이제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설정은 항상 초기에 뭐 촬영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항상 이제 잘 세팅을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촬영을 한 다음에 그 포맷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변형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해상도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차라리 높은 해상도로 촬영한 걸 낮추는 건 상관없지만은 그 낮은 해상도를 높이는 것은 여러분들 강제로 높인다라는 건 굉장히 뭐 꼭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형식 중에 로우 파일, 그러니까 RAW 파일이나 뭐 HEIP 기능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들은 뭐냐면 다 고해상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로우 파일이라는 것은 또 여러분들 뭐 거기서 설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진 촬영을 하거나 뭐 무슨 어떤 보정 같은 것들을 하셨을 때에도 그러니까 뭐 기능을 써가지고 필터 기능을 써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셔도 원본 파일을 여러분들이 유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편집을 할 때에는 전문적인 편집가들한테는 굉장히 나중에 뭐 기능을 좀 뭐죠 거기 설정이나 어떤 뭔가를 필터 같은 효과를 써도 우리가 원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또 재작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요. 저 포맷 형식이. 그런데 이거는 그 용량이 그만큼 또 큽니다. 네, 그러니까 글쎄요, 여러분들이 그건 잘 선택하셔가지고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HIF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요, 보통 이제 기능 중에서 스마트폰, 여러분들 기기에서는 이게 보여지기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게 나온 지는 좀 됐지만, 이거를 읽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PC로 만약에 이렇게 촬영한 걸 봤는데 얘를 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에 맞는 어떤 또 포맷, 그러니까 뭐 코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뭐 그 노트북에다 저기 뭐죠? PC에다 설치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하셔가지고 그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약간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고효율적으로 뭔가를 저장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의 아직까지 그게 뭐 보편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약을 여러분들 물론 폰에선 여러분들 찍은 거니까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데 활용할 때에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특수한 기능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거 좋네 하고 사용하시는 건 좋지만은 보편적으로 사용하실 때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통 영상을 촬영한다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는 조금 이제 그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촬영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스마트폰 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겠죠. 스마트 기기 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그 스마트 기기 가지고 촬영할 때에는 영상이 압축이 되는 거예요. 압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내 기기에 맞는 형태로 압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찍은 영상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압축을 푼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압축을 풀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좀 대표적일 수 있는데 아이폰은 MOV 파일이라는 걸로 이제 저장이 되다 보니 이 MOV 파일이라는 게 뭐 어떤 컴퓨터에서는 뭐 이제 곰믹스라던가 곰믹스 아니라 곰플레이어라던가 여러분들 뭐 KM 플레이어 기타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겠죠. 기본적인 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라던가. 근데 어떤 데에는 열리고 어떤 데는 안 열리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코덱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압축을 풀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보는 게 압축을 풀 수 있는 코덱이 없습니다라고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찍는 거는 압축을 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네, 뭐 MP4 파일이나 WAV 파일이나 뭐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MOV 파일이나 이런 식으로 압축이 되는 게 촬영하는 거. 그 다음에 압축을 그러니까 보는 것은 압축이 풀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동영상을 제작한 다음에 이거를 영상 결과물로 만들잖아요. 결과물로 만드는 것 또한 압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 압축할 건데 하고 설정을 하면은 우리가 그게 압축이 되는 거고, 그걸 누군가가 또 볼 때에는 압축을 풀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압축을 하는 그 코덱과 압축을 푸는 코덱이 그러니까 압축을 하는 것과 푸는 곳에 똑같은 코덱이라는 게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참고로 그냥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자, 제가 지금 잠깐 또 공유를 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수업할 내용은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무슨 프린트물이나 그런 걸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는 건 제가 만든 그 교환을 여러분들 보시는 것보다 궁금하실 때는 요즘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뭐 그 유튜브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검색 뭐 뭐죠? 그러니까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인터넷 통해서 많이들 찾으시니까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화면 공유를 제 자, 보통 이제 검색 엔진을 이제 저기 이제 여러분들이 익스플로러를 이제 사용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검색하실 때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죠. 그게 뭐냐면은 음, 제 것만 지금 잠깐 보여드린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제가 지금 찾았더니 여기에 관련 검색어에서 이런 마크가 좀 보이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다 눈에 익숙한 것들입니다. 모양입니다. 근데 이거의 공통점은 다 뭐죠? 네,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다는 거죠. 인터넷 정보를 여러분들이 검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는 더 이상 사용 잘 안 하는 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그 다음 버전으로 나왔던 게 얘, 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은 엣지라는, 조금 속도가 맞지가 않네요. 네, 엣지라고 해서 지금 네, 보이시는 제가 동그라미를 지금 막 치고 있는 이거, 네, 이게 이제 엣지 요즘 많이 사용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나 뭐 맥 쓰시는 분들, 자, 이렇게 많이 보이실 거예요. 사파리, 뭐 파이어폭스라던가.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또 많이 쓰는 게 이거 크롬을 많이 쓰십니다. 제가 지금 V 체크를 방금 해드렸는데 조금 좀 속도가 좀 늦네요. 자, 크롬. 근데 제가 지금 V 체크한 이 크롬은 여러분들이 그 좀 많이 좀 사용을 하시면은 좀 편한 게 뭐냐면은 요즘은 이제 크롬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어떤 환경들을 전부 다 크롬 위주로 해가지고 좀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많이 좀 썼는데, 그래서 이제 크롬 환경에서 여러분들 크롬을 통해 가지고 접속을 하시면 좀 약간 서비스를 받으실 때 뭐 검색을 하신다던가 어떤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신다던가 그럴 때에도 굉장히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뭐랄까요, 좀 에러가 오류가 나는 경우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유튜브하고 크롬은 같은 계열사이기 때문에,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유튜브로 온다 그랬을 때는 아마 크롬으로 보시는 걸 좀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크롬을 제가 이제 사용을 하면서 지금 이제 크롬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크롬 첫 페이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를 쓰시냐면요. 카메라 워크라는 만약에 어떤 검색어를 만약에 쓰시면은요. 카메라 워크라고 제가 쓸게요. 카메라 워크라고 쓰면은 여기에 많은 정보들이, 그리고 다양한 어떤 예시로 해가지고 올려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어떤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려주는 거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해를 도우시는 게 좋고요. 용어에 대한 거 굳이 안 해오셔도 돼요. 어떤 영어로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거에 대해서
뭐 단어를 그 용어를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은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준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카메라 워크라고 제가 지금 이 검색창에다 검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수업 끝나신 다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카메라 워크의 종류는 이런 거고 그 움직임을 우리가 직접 할 때 워킹이라는 말을 쓰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보여드릴 거는 자, 사진하고 그다음에 동영상을 제가 같이 병행하면서 좀 알려드릴게요. 제 일단 스마트폰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진 촬영을 하신다면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지금 이 화면 이거는 여러분들 카메라에 보통 보시면은 그 파노라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우리가 찰칵하고 찍었을 때에는 내가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화면들을 다 담을 수 없으니 우리가 쓰는 기능이 파노라마라는 기능을 써가지고 거기에서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세요, 저렇게 움직이세요 하는 그 기능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그 촬영을 하게 되면은 결과물은 이렇게 파노라마, 그렇죠. 파노라마 모든 시야가 넓게 보여지는 이런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미지 사진 한 장에 찰칵하고 찍은 거예요. 그렇죠. 찰칵하고 한 장 찍은 거예요. 그런데 동영상으로 우리가 촬영을 한다라는 건 1초에 30프레임씩 만약에 촬영을 한다고 그랬을 때 동영상은 우리가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뭐 촬영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카메라 워크 중에 하나인 기능 그게 바로 패닝이라는 겁니다. 패닝. 그러니까 패닝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게 파노라마라면 주석을 제가 좀 달게요.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글자가 조금 작습니다. 네. 자, 파노라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파노라마 기능. 이거는 이제 사진에서의 파노라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동영상에서의 이런 느낌으로 촬영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걸 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파노라마의 앞에 부분, 네, 펜. 아이고, 글자가 다 소리가 펜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손톱 이렇게 할게요. 예. 여기 파노라마의 약자입니다. 펜. 그래서 우리가 패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파노라마 기능처럼 촬영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좀 보여드리면 아까 음, 촬영한 것 중에 패닝 기법은 네, 지금 보여지는 지금 보여지는 지금 화면에서 지금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이 기능. 네. 매끄럽지 못하네요. 지금 네트워크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카메라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는 걸 패닝 기법이라고 합니다. 펜 다시 한번 보실게요. 패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카메라를 쓱 돌려가지고 전체를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질문들이 제일 많으신 게 속도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빠르기로 이거를 돌려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요.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요. 이게 움직이는 듯 안 움직이는 듯 해서 왼쪽에서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만약에 패닝을 한다. 그러면 움직이는 듯 안 움직이는 듯 하면서 서서히 진행하시는 연습을 해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빠르기로 여러분들이 패닝을 부드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보통 우리가 삼각대 트라이포트라는 거를 이용해서 많이들 촬영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안정감 있게 촬영하기 위해서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몸을 돌려서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흔들림이 최소화시키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흔들림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패닝이라는 기법은 여러분들이 촬영하실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금 화면처럼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둘 중에 어떤 게 좋은가요? 라고 만약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런데 패닝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네, 가능하겠죠. 네, 이렇게. 그런데 패닝을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닷가나 어떤 산 같은 데에서 아니면 어떤 막 굉장히 군중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내가 패닝이라는 걸로 전체의 어떤 화면을 보여주고 싶다. 그럴 때에는 저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돌리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상을 본다라는 것은요. 아무래도 보는 사람 뭐 시청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보는 사람이 좀 편안함을 갖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왼쪽에서 오른쪽 돌리는 거랑 오른쪽에서 왼쪽 돌리는 거랑 뭐 편안함이 뭐 큰 문제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은요. 우리 눈은 습관이 책을 보실 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는 습관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면 돌아가는 게 그나마 조금 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뭐 고서를 읽는 분들, 뭐 천자문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뭐 저기 뭐냐 그런 얘기 뭐 외국 서적 중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책을 익숙하게 읽으신 분들한테는 반대의 상황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패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데 이거는 언제 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상황을 누군가한테 보여줄 때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패닝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 패닝의 기법에 사용할 때에 여러분들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앞에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재생을 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게 지금 촬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새들 움직이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매끄럽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도 제가 카메라를 안 끄고 계속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앞에 부분에 자, 앞장면 지금 보이시는 장면 이거를 우리가 보통 시작점이라고 얘기해요. 촬영할 때 시작점. 그렇죠. 시작.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카메라가 쭉 돌아가서 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카메라가 쭉 돌아가서 제 와이파이가 좀 문제인가요? 이렇게 음, 화면이 네, 지금 제가 하는 화면하고 여기 지금 보여지는 모니터링 하는 화면하고 좀 똑같지가 않아서 네. 자, 어쨌든 제가 좀 설명을 그냥 드릴게요. 그 화면이 좀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갔다라는 거는 돌아갔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 첫 장면 지금 음, 와이파이 문제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다시 좀 해볼게요.
자, 화면이 이제 돌아가네요. 자, 이렇게 돌아가는 기 전, 그렇죠? 돌아가기 전 요 맨 앞장면, 앞장면 이게 이제 시작점이에요. 여기서부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는데 제가 레코딩을 1, 2, 3, 4, 5초 후에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점, 이게 끝점이에요. 마지막 점. 여기서도 3, 4, 5초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스탑을 눌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시작과 끝에는 제가 항상 카메라가 고정된 상태에서 카메라가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5초라는 시간을 두고 5초 이상의 시간을 두고 제가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 워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픽스샷이라는 겁니다. 픽스. 픽스라는 건 뭐냐면은 멈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정지되어 있는 화면. 네, 정지되어 있다는 게 안에 내용이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 고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픽스샷이라고 합니다. 네, 카메라 워크 중에 제일 기본이고요. 이 픽스샷이 모든 카메라 워크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줌을 하신다던가 틸 업, 틸 다운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그런 걸 하신다고 할 때에도 5초 동안에 여러분들이 픽스로 앞뒤로 항상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나중에 이 촬영을 할 때에 뭐 팬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팬을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패닝을 하기 전에 무조건 카메라를 돌려버리면 사람들이 쟤 뭐야? 라고 약간 당황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지금 좀 뭐 지금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적인 여유 3초 이상이 되겠죠. 그런 시간을 두는데 저는 5초로 촬영을 하고요. 5초 이상으로.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걸 편집을 할 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부분을 쓰고 그 다음에 이 패닝하는 부분은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5초 정도의 분량을 우리가 그냥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뒷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카메라 촬영을 할 때에는. 카메라 워킹 중에서 줌을 할 때 앞뒤로 픽스를 두라는 이유는 편집할 때 여러분들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촬영을 하신 다음에 저희 뭐 지금 놀이터 앞에 놀이터니까 나중에 또 뭐 잘못 촬영했으면 또 앞에 가서 또 촬영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촬영을 하실 때 어떤 시의성, 그러니까 시간적인 문제로 행사 같은 거 그런 걸로 인해서 다시 되돌아가서 재촬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충분한 양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로 고정을 해놓고 촬영을 하시면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뒤로 픽스샷이라는 것을 항상 두고 그 다음에 움직임을 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우리가 여기다가 그냥 판서를 할게요. 계속 바꾸면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서 여기 텍스트라는 기능이 있군요. 네. 자, 텍스트라는 기능 중에서 제가 한번 지금 샷이라고 제가 지금 썼어요. 샷. 얘는 샷 또는 숏 또는 쇼트라는 말로 발음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영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샷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숏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쇼트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저는 그냥 샷이라고 하는데 이 한 샷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레코딩 버튼을 눌러가지고 지금은 이제 디지털에서는 레코딩 버튼을 눌러서 그럼 녹화가 되겠죠. 녹화가 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뭐 1초를 찍던 10초를 찍던 20초를 찍던 계속 레코딩이 되고 있는 녹화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스탑을 누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게 하나의 파일로 저장이 되죠. 네.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한 샷이라고 합니다. 한 샷. 네. 한 샷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뭐 길게 찍을 수도 있고 짧게 찍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편집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컷이 되는 거예요. 컷이 됩니다. 뭐 자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영상 편집을 할 때에 뭐 이번 컷 괜찮은데 이 컷을 뭐 옮기자 뭐 이제 컷에 대한 이제 우리가 명칭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현장에서는 샷이라고 촬영이 됐다면 이 샷이
편집할 때는 컷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되기 때문에 혼용이 돼요. 그냥 현장에서도 이번 컷으로 쓰자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 컷이나 샷의 개념은 뭐냐면은 레코딩 버튼을 눌러서 하나의 파일로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영상 버튼, 아니 뭐죠? 레코딩 버튼, 녹화 버튼을 눌러서 스탑 해가지고 만들어진 하나의 샷, 하나의 네,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5샷을 한번 찍어와 보세요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레코딩 버튼과 스탑 멈춤 버튼을 5번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5샷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용어 정리를 조금 여기서 조금 더 해드리면요. 네. 지금 제가 영어로는 좀 써드렸는데 그냥 제가 한글로도 좀 써드릴게요. 테이크.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이유는 혼자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협업을 해가지고 같이 뭐 2분 이상에서 작업을 할 때 이 용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의 긴 의미를 단축해가지고 말해놓는 게 하나의 단어 용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야, 카메라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돌려가지고 어떻게 촬영하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여기서는 우리가 펜으로 한번 촬영해 볼까? 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펜이라는 기능을 그 용어의 정의를 아시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작업을 같이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에 우리가 이제 이런 용어를 좀 알아두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건 샷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얘는 씬, 그다음에 시퀀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테이크라는 말은요, 우리가 먼저 앞서가지고 샷이라는 말을 먼저 할게요. 샷을 먼저 앞서가지고 신이라는 말을 먼저 좀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신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많은 신들 좋아하시는 신들 있으실 거예요. 뭐 그냥 뭐 아가가 이제 뭐 저기 뭐죠? 그러니까는 뭐 유치원에 가가지고 어떤 친구들끼리 했을 때 뭐 이제 되게 귀여운 어떤 뭐 그런 상황에서 뽀뽀신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뽀뽀신 하면은 뽀뽀한다고 해서 그냥 뽀뽀하는 순간만 딱 찍는 게 뽀뽀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뽀뽀에 대한 우리 영상을 담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상상을 조금 맡긴다 그러면은 어린이집에 갔는데 친구들을 만나고 서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얘기하고 하다가 누군가가 볼에다가 살짝 뽀뽀를 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약간 수줍어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하나의 씬이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는 많은 샷들이 들어가는 거죠. 많은 샷.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어린이집이라는 전체적인 모습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샷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친구가 같이 서 있는 샷. 그 다음에 한 친구가 약간 수줍어하는 샷. 그 다음에 뭐 볼에다가 뽀뽀하는 샷. 이런 샷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야지 하나의 씬이 완성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테이크라는 개념은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이제 영화 이제 여기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이제 만약에 자 너네들 둘이 뽀뽀하는 샷을 찍는데 이걸 뭐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지만 연출을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친구가 뭐 뽀뽀를 안 하고 막 울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NG라고 하죠. 안 좋아. 그리고 NG, 노굿 딱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또 그럼 재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또 자 이제 여기다 볼에다 뽀뽀하는 거 하고 이제 딱 했는데 또 이번에는 이 친구가 또 도망갔어요. 그럼 또 NG가 난 거죠. 네. 그럼 이제 NG가 계속 나는 거예요. 어떤 샷에서 뽀뽀하는 샷에서 계속 성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개념이 뭐냐면은 테이크라는 개념으로 해서 촬영을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테이크 원, 샵이라는 보통 이제 우리가 표시를 많이 쓰는데요. 자, 샵. 그래서 샵 원, 테이크 원, 테이크 투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촬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언제까지? 오케이 컷, 오케이 샷이 나올 때까지. 예, 그 테이크 무수히 많은 테이크 중에 오케이 샷, 오케이 컷이 나오면은 그 오케이 샷이 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씬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뽀뽀 지금 씬을 찍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이의 뭐 하루라는 말 중에 어린이집만 그 하루의 어떤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할머니를 만났다. 뭐 그러면 또 그 할머니 만난 씬이 또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같이 뭐 놀러를 어디 갔다, 놀이공원에 갔다. 그럼 놀이공원 또 씬이 있겠죠. 이런 씬들이 모여가지고 어린이의 하루라는 그 하루의 일부분이 되는 시퀀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퀀스는 씬이 모여가지고 시퀀스가 되는 거고, 시퀀스와 시퀀스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개념은 대충 이렇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영상을 구분을 해가지고 촬영을 여러분들이 진행하시고 이야기를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우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네, 제가 지금 말만 너무 많으니까 지금 여러분 듣는 것도 조금 힘드시겠지만 저도 목이 좀 아프네요. 네, 자, 촬영하는 걸 조금 제가 지금부터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비디오 모드로 놓으시고요. 비디오 모드로 놓으시고 화면이 조금 늦긴 한데 비디오 모드를 놓으시고 제가 좀 촬영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통 촬영을 할 때는 이렇게 여기 앞에 보이는 피사체가 움직임이 없을 때, 즉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보다 뭐 그냥 딱 봤을 때 뭐 간단하게 별로 어떤 흥미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아까처럼 픽스라는 걸로 해서 레코딩 버튼을 1, 네, 2, 3, 4, 5초 정도만 찍어줘도 5초 정도만 찍어줘도 네, 많이 가네요. 자, 이렇게 5초 정도 조금 뭐 5초 이상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 5초 이상을 찍어주면은요, 그냥 이 한 장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맨날 5초만 찍어야 되겠다, 한 5초에서 7초 정도만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10초도 찍으실 수 있고 15초도 찍으실 수 있으세요. 픽스로. 언제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움직임이 있는 막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막 갑자기 움직임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돌발적인 어떤 상황이 왠지 나올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5초만 딱 찍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움직임에 만족스러운 아니면 내가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그때까지 촬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렇다고 막 1분, 10분 이렇게 촬영하시는 건 조금 무리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는 촬영을 하시면서 감을 좀 익히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5초 이상은 촬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저 뒷면에 윗면에 제가 레코딩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하나, 둘, 이제 픽스죠. 셋, 넷, 5초 이상을 찍은 다음에 위로 살짝 올려주는 위로 살짝 올려주는데 다시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위로 카메라를 이렇게 위로 해서 올립니다. 위로 해서 올리면은 이거를 우리가 틸업이라고 합니다. 틸업이라고 합니다. 틸업은요. 자, 지금 제가 조금 화면이 이 상태에서 카메라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는 붐이에요. 붐. 차이점이 뭐냐고요? 차이점은 카메라를 꺾느냐 안 꺾느냐예요. 제가 지금 이 화면에 이제 지금 보여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 모습을 보이면은요. 카메라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안 보이네요. 그렇죠? 카메라가 이렇게 제 얼굴을 보면 위로 올라가면은 네, 위로 올라가면은 붐 업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붐 다운이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카메라가 이렇게 또는 이렇게 지금 제 모습하고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거는 뭐냐면은 카메라가 지금 밑으로 꺾여 있죠. 그리고 좀 피사체 제가 지금 찍힌 화면을 보시면은 되게 왜소해 보이죠.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이 앵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이 앵글. 앵글에 이제 세 종류가 있다면
하이 앵글과 그 다음에 카메라를 이렇게 제 지금 모습 중에 이렇게 위로 렌즈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로우 앵글이에요. 밑에서 위로 찍는 거죠. 그래서 하이 앵글과 로우 앵글은 카메라의 각도가 이렇게 각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붐이라는 것은 뭐냐면 카메라가 그냥 위로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붐과 틸과 차이점은 이러한 거고,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찾아보시면 붐과 틸에 대한 차이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틸이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틸에서는요 우리가 틸 업, 그 다음에 틸 다운이라는 지금 카메라 워크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틸 다운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 틸업과 틸 다운은요 기본이 뭐냐면은, 기본이 뭐냐면은 아이 레벨, 그냥 눈높이에 맞는 화면에서 내가 만약에 카메라 앵글을 이렇게 로우 앵글로 하게 되면 이게 틸 다운이 되는 거고요. 아이 레벨에서, 눈높이에 맞는 레벨이에요. 아이 레벨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위로 해주면은 이게 바로 틸 업이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로우 앵글, 그렇죠? 카메라가 밑에서 위를 보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앵글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만약에 그러니까, 강아지 말고 사람을 할게요. 사람. 저희 우리가 많이 이제 접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강아지나 어린아이들을 촬영하실 때 우리보다 작은 존재니까 카메라를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유 귀엽다 막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촬영할 때 이렇게 촬영하는 걸 우리가 하이 앵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새가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이겠죠. 그런 지금 앵글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이 앵글로 촬영하게 되면은 사람이 굉장히 왜소해 보이고요. 그렇죠. 뭔가 좀 짧아 보이고 조금 약간 위축돼 보이고,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라고 쳤을 때요. 우리가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 레벨로 그들의 눈높이, 동물이던 뭐 뭐 반려견이던 아니면은 반려동물이던 아니면 아이든지 간에 눈높이에서 맞춰서 찍는다라는 건 아이 레벨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들과 소통하는 거, 공감하는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이 레벨이라고 합니다. 자, 카메라는 앞을 주시하는 거고 그들의 눈높이를 맞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거보다 아마 이게 더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만약에 아이 레벨로 촬영을 한다 그랬을 때 이렇게 보였다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카메라를 밑에서 촬영을 이렇게 하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로우 앵글이라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다리가 길어 보이고 왠지 또 약간 위풍당당 거만하고 약간 조금 좀 무게감도 느껴지고 좀 그렇죠. 좀 위축, 저기 뭐죠? 좀 신비스러워 보이고 뭔가가, 그렇죠. 그런 느낌을 줄 때는 이렇게 로우 앵글로도 촬영을 하면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틸 다운, 틸 업을 하실 때에는 앵글의 변화가 있는 거, 아이 레벨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것을 틸 다운, 그다음에 아이 레벨에서 우리가 이렇게 앵글을 위로 올려주는 것을 틸 업이라고 합니다. 이건 비단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을 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약간 뭐좀 위대해 보인다, 약간 왜소해 보인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또 이런 거가 있어요. 뭐냐면은 틸다운 틸업을 사용할 때는 자, 제가 이걸로 한번 찍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구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손에는 뭐가 있지? 하면서 이렇게 틸 다운으로 해서 내려가지고 또 약간 호기심을 좀 유발시킬 수 있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찍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냥 사람을 촬영하실 때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 사람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 손에는 무엇이 있더라 하고 이렇게 틸 다운으로 해가지고 뭔가 보여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반대로죠. 어, 강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강아지의 주인은 누구지? 하면서 이렇게 틸 업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조금 이제 카메라 워킹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피사체를 묘사할 수가 있겠죠. 그, 음, 제일 여러분들이 영상 작업을 할 때는 영상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시던 편집을 하셔가지고 뭔가 이야기 구성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몰입감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 책이나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가독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가독성처럼의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야 어제 그냥 뭐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야 세상에 어저께 말이야 하면서 막 뭔가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하거나 뭐 호기심 있게 막 처음에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말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우리가 시작할 때 또는 중간에 어떤 호기심 뭐 그다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지? 화면에 대해서도 궁금함을 여러분들이 조금 얘기해 주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몰입감이 있겠죠. 네, 그래서 영상에서 표현하실 때 이런 카메라 워킹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전달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는 거는 제가 틸 다운, 틸 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줌이라는 기능을 좀 보여드릴게요. 줌. 줌이라는 건 여러분들 좀 다 아실 테고 좀 뭐라 그럴까요? 음,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그렇게 편하지가 않기 때문에 줌 기능이요. 자, 줌을 찍을 때도 레코딩 버튼을 눌러서 뭐 1초, 2초, 3초, 4초, 5초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숫자를 센 다음에 줌밍을 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또 1초, 2초, 3초, 4초, 5초 하고 스탑을 하겠죠. 줌은 여러분들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피사체를 조금 부각시켜 가지고 내가 뭐 이제 화면 속에서 묘사하고 싶을 때 우리가 줌이라는 카메라 워크를 씁니다. 물론 이제 줌 아웃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여줄 때 그럴 때 또 줌 아웃이라는 기능을 쓰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줌을 함부로 쓰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잘 보시면은요. 제가 사진으로 먼저 찰칵해서 좀 촬영을 해볼게요. 사진으로. 자, 지금 상황에서 카메라가 제가 이렇게 한 장 찍고요. 이렇게 한 장을 찍었습니다. 제 결과를 잠깐 볼게요. 지금 이 사진하고 제가 사실 좀 거리감을 더 둬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좀 촬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 이거에 대해서 좀 말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금 하나는 줌을 이용해서 촬영했고요. 하나는 가까이 가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피사체가 갖고 있는 여기 부분, 네, 이 위치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어,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잘 보셔야 될 게 이 양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화면을.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줌으로 찍은 거. 자, 이거는 제가 가까이 가서 찍은 거예요. 자, 이건 제가 가까이 가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중간에 있는 사람은 같은 크기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 뭐가 차이점이 있죠? 여기 이렇게 더 많은 왜 이러죠? 자,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것들이 그 시야가 더 넓게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시야가 좁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보시면 그렇죠. 같은 피사체의 크기인데 줌을 쓴 거는 어떻습니까? 좁게 보이죠. 주변에 더 안 보이죠. 여기가. 여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를. 자, 얘와 얘의 차이점. 이거는 지금 이제 화면이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줌을 안 쓰고 가까이 가서 찍은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수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요 화각의 차이예요. 화각의 차이고요. 화각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망원을 쓰시게 되면 화각이 좁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줌을 쓰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화면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수업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 얼굴을 조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네요. 자, 화면 중지하고 자 화각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니까 제 얼굴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화각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지개를 쭉 피셔가지고 쭉 피신 다음에 앞을 바라보시면서 제 양옆에 있는 손이 여러분들 양옆에 있는 손이 안 보이실 때까지 팔을 뒤로 제껴 보세요. 제끼신 다음에 점점 팔을 앞으로 했을 때 나란히 하는 것처럼 했을 때 딱 눈에 보이는 이 상황, 이 지금 각도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화각입니다. 눈의 각도, 화각. 이게 이제 렌즈에서의 화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렌즈들은 전부 다 그 화각이 점점 넓거나 좁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원 같은 경우는 화각이 좁아져요. 보이는 폭이. 다만 여러분들이 이 이게 팔을 뒤로 끝까지 제꼈는데 저는 보이는데요. 저는 제 팔이 보이는데 물론 이렇게 하면 보이죠. 이렇게 하면 보이는데 그러지 않고 앞을 보면서 이게 만약에 팔이 보인다. 팔을 뒤로 제꼈는데 180도 이상이 됐는데도 그런 분들은 인어공주나 아마 아쿠아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어안 렌즈라고 해서 물고기 눈같이 생긴 렌즈들은 뒤에 있는 화각이 넓게 보여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액션캠이라던가 뭐 CCTV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안 렌즈 같은 계열로 해가지고 넓은 화각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렌즈의 특성도 조금 이제 알아두시면은요, 선택 뭐 촬영할 때 좀 다양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오바됐는데 딱 정시에 끝내드려야 되는데 다들 일정도 바쁘시고 그런데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 또 동네 분들하고 또 이렇게 자리를 한다라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한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한다니까 조금 제가 조금 진행이 좀 서툴고 조금 저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함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리 다음 시간은 언제죠? 예, 다음 시간은 우리가 이제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날 여러분들 저희 수업도 다시 좀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그때는 한 분 한 분 제가 또 일찍 들어와서 인사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또 이렇게 반가운 분들 얼굴도 보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 인사도 못 드리고 해서 좀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한 하루하루 되시고요. 우리 저기 마을 미디어 이제 제작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일조가 정말 좀 필요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요. 저희 이제 오늘 이제 점심 맛있게 드시고 힘찬 또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남으셔가지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네, 줌 사용법이요. 네네. 스마트폰에서 찍을 때 어디를 누르고 줌을 누르는지 한 번만. 저는 터치만 하고 아, 아, 아. 그래서 그냥 사진을 찍거든요. 자, 제 몸으로 화면, 움직이면서. 네. 줌은 저기 지금 보시면은 이걸 제가 제 화면이 보이시면은 노트 9이. 어, 제 지금 제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제 예, 얼굴이 보이죠 지금. 예. 네, 이렇게 아, 크기 작게 하는 거. 이게 줌이에요. 그러니까는 아, 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 레코딩 버튼 누른 다음에 녹화 버튼을 누른 다음에 네. 이렇게 손으로 하고 이렇게 크게 작게. 크게 아, 찍고 그 다음에 또 레코딩 버튼을 누르시고 계속 계셔야지만 그게 아, 카메라 워킹의 줌이라는 기능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아시면서도 조금 그랬던 게 우리는 네. 크게 찍는다, 작게 네. 찍는다라고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이게 사실은 줌인 기능이에요. 줌 기능. 손으로. 네. 음, 음.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네,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네. 배웠습니다. 네. 잠깐만요.
수업이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네, 뭐 그냥 저기 편하게 볼 일들 보시고요. 저는 혹시나 뭐 질문을 좀 하실 분이 계시나 해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거기 나가기 버튼인가요? 네, 그 나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특별한 질문 없으면은 몇 분 있다가 저도 이제 다음 또 영등포까지 또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좀 빨리 서둘러야 되겠네요. 네. 아, 설문지를 채팅방에 올려놓으신답니다. 그래서 채팅방에 설문지 여러분들 좀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네. 강사님 너무 애쓰셨습니다, 오늘. 아,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네네. 처음부터 이렇게 약간 조금 빨리빨리 처리해 주셔가지고. 아니, 근데 그 제가 아마 기본 세팅에다가 네네. 화면만 보이게로 세팅을 했던 거더라고요. 찬이라고 처음에 어디였더라고 좀 당황했어요. 아유, 해필 오늘 큰 경험하셨네요. 네, 원래 하면서 현장에서 항상 늘더라고요. 음, 네, 네, 네. 김도규 선생님 계시네요.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어떻게 한마디 나눠주시지? 네. 선생님 동영상에서 줌이 지원이 안 되는 목소리가 안 되시, 아 얼굴 거가 비치는 걸로 있나요? 하신 거다. 제가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줌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화면을 아, 확대. 소리 들리시나요, 혹시? 네네 네,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네. 아유,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근데 제 아, 폰이 보니까 동영상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메시지가 뜨네요. 그래요? 네. 오, 선생님, 저 죄송하지만 그 기종을 제가 좀 알 수 있어요? 벨벳, LG 벨벳인데, LG 벨벳. 네, 근데 됐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사용을 해보니까 이거 지원이 안 된다고 지금 나타나 있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네. 봤을 땐 지금 그 선생님 해상도인가? 사용하시는 게 그 우리가 보통 동영상, 뭐죠, 그 촬영을 할 때 어플을 사용하잖아요. 네. 기본적인 어플로 촬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뭐 다른 또 어플을 설치하셔가지고 그 카메라 기능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LG에서 자체 제공하는 어플, 처음 음, 구매하셨을 때 카메라 찍으실 때 썼던 그 아이콘을 한번 눌러보시고 그리고 그건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왜냐면은 네. 줌이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없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네. 저도 지금 당황했어요. 됐었는데 왜 안 되지? 그리고. 아마 네. 아무튼 오늘 너무 재밌고요. 전문가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많이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오늘 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네네. 얼른 나갈게요. 저 또 준비하세요. 아기 있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진짜 죄송해요. 아까 막 애는 밖에서 전혀 티가 안 나서 오 했는데 아휴, 말씀하셔갖고. 저 다음에는 좀 사무실 가서 하려고요. 집에서 하니까 이런 또 불상사가 있네. 또 아이고 공교. 그래도 오늘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아, 좋았어요. 아유, 오늘 강의에서 혹시 이제 설문조사하면서 진짜 강의가 필요했는데 못 들으셨던 분들 네네, 개별로 연락 주시라고 할게요. 다 전체 오픈은 안 하고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